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생활도 바꿔보고 뼈 건강에 좋다는 약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즘 사람들은 이 골다공증을 피할 수 없을까요? 필요한 영양제를 찾아서 드시는데 말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의사 닥터입니다. 첨단 기술과 최신 의학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지금 이 시대, 왜 우리들의 뼈는 점점 약해지는 걸까요?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니까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골다공증 같은 질병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젊은 층에서도 이 골다공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진료실에서 저희 환자분들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다가 한 번씩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환자분도 놀라고요, 저도 놀라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생각보다 요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심지어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신 분들인데 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골밀도가 점점 감소해서 척추나 골반의 골절 같은 합병증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풀지 못한 이 숙제 중 하나인 골다공증. 그런데 먼 옛날 이 고대인들은 이런 골다공증 같은 질병들이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뼈 건강이 훨씬 더 좋았던 것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중요 도시인 에페소스, 여기서 고대 로마 시대의 검투사 글라디에이터의 묘지가 1993년에 발굴이 되는데요. 이 묘지가 발견이 되면서 그 당시 글라디에이터의 생활과 건강 상태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요, 발견된 뼈들의 밀도, 즉 골밀도가 현대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의학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고요, 뼈 건강 영양제 같은 것도 당연히 없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밀도가 높았다는 것은요, 글라디에이터들이 매일같이 받았던 힘든 훈련들이 이 뼈를 자극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곳 에페소스 말고 다른 유적지에서 나온 고대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대인들이 지금의 현대인들에 비해 높은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있었다는 거죠. 글라디에이터들이 주로 먹었던 식단은요,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요, 보리와 채소로 만들어진 이 스프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기는 귀한 음식이라서요, 글라디에이터들이 자주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은 아니었던 거죠. 힘을 많이 쓰는 글라디에이터들이 주로 채식을 했다는 사실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고대인들이 먹었던 채식과 지금 현대인들이 먹고 있던 이 채식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고대인들이 먹었던 채식은요, 대부분 자연식에 가까웠고 지금처럼 이 가공 처리를 하거나 정제된 식품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되는 과정에서 소실될 수 있는 필수 영양소들을 모두 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 성분들을 이 곡물과 이 채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들이 먹고 있는 채소, 이 채소들을 재배하는 방식이요, 고대 시대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채소들은 이 비닐하우스 같은 인위적인 환경에서 재배가 되고, 건조하는 과정 또한 이 자연 건조가 아닌 건조기를 사용해서 말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는요, 태양빛에 노출이 되어서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태양빛을 이 차단시키는 비닐하우스나 실내에서 재배하는 경우, 그리고 자연 건조가 아닌 이 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직접 노지에서 재배하고 수확을 하지 않은 이상 이 고대인들이 누린 자연의 이점을 완전히 재현하기는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부족한 점들을 운동과 식생활 개선, 영양제 보충 같은 것으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과거 고대인들에 비해 수면의 양, 그리고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뼈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은데요, 수면은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성장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이 수면과 관련이 깊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주로 잠을 자는 도중에 분비가 되고요. 뼈를 만들고 회복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성장판이 닫힌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뼈는 계속 만들어지고 부서지는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점점 뼈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고위다공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잠이 부족해지면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뼈의 성장과 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피곤하고 괜히 짜증도 많이 나죠. 이런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요, 우리 몸을 이 스트레스 상황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주로 분비가 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이 코티졸이 뼈에서 칼슘을 녹여서 골밀도를 낮춰 고위도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여러분의 뼈를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다음날 일이 제대로 안 되시죠. 이 비타민 D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제대로 작동도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칼슘의 흡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충분한 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치료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